지금은 반대로 그때 루퍼트 머독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권 그렇게 샀을 때 그래. 저 대가리 총 맞았다 그 미쳤다 그랬지 다. 저 그리고 아스널이 저 프랑스 감독 하나 저 X가 저거 알아? 야 일본에서 자기 축구 감독하는 애를 왜 데리고 와? 약간 이거였지. 근데 그 두 개가 엄청 대박을 친 거잖아. 시간이 이 정도 지났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시작된 지 30년 지났잖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가 1등은 무조건 1등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잉글랜드 축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때는 생각해보면 잉글랜드가 막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디도 안 좋고 막 그랬던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이탈리아 축구가 제일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탈리아 축구는 오랜 기간, 그러니까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90년대? 유치하면서 네. 자본가들이 팀을 인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기장도 이제 새로 짓고 네. 주제페 메아차 이런 거 같은 거는 새로 또 네. 이렇게 리모델링 증축하고. 그치. 네, 증축하고. 증축하고. 네. 그게 거기서 이탈리아 월드컵 개막도 네.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렇게 맞물려 있었고요. 이탈리아 월드컵,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서 사실 스타들을 80년대 중반, 뭐 빠르면 초중반, 중반부터 이제 영입을 적절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80년대 중반부터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다 말까지가 이탈리아 세리아의 전성기죠. 맞아. 네. 벨루스코니가 밀란을 사면서부터 밀란이라는 팀이 굉장히 올라오고.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테르는 80년대 말에 한번 우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라티로 바뀌면서 모라티도 역시 돈을 많이 쓰고 80년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격변의 시기인데 그때 보면 플라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막 가다가 일본이 정체되면서 80년대 말이 되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네. 그 시점이 딱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 넘어가는 그 시기고, 그 시기에 한편으로 이탈리아는 경제가 80년대 되게 많이 성장하거든요. 완전히 부흥했죠.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되게 많이 커져요. 요때가 이게 항상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어느 나라나 어느 산업이 잘 되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그치. 이런 게 있는데, 글로벌에서 이탈리아가 원래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명품들, 네. 패션 산업들 사치품. 이런 게 80년대에서 90년대 그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커나가기 시작하고, 좀 버블일 때 더 막 그리고 얘네들 그거 있잖아. 제조업인데 되게 작은 기계 같은 거, 정밀 가공 같은 거 되게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엄청 팔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80년대 경제 성장이 엄청 됩니다. 그 GDP가 되게 올라가요. 이러면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이제 축구는 원래 인기가 있었고, 옛날부터 축구는 원래 인기 있고, 그래서 클럽들 하나씩 사는 거죠. 사면서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이때 흔히 얘기하는 그 칠공주가 유베, 밀란, 그거는 이제 한참 이후 네, 라치오, 인테르, 파르마, 피오렌티나, 로마 이렇게 7팀인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시기서부터 90년대 말까지 이렇게 보면 아니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한 리그에 있다고? 약간 이 느낌이에요. 내 생각에는 세리아가 투자 들어가서 사실 거의 투자의 끝물이 오히려 팬들이 얘기하는 실공주 시대 같아. 맞아요. 오히려 끝이야. 그게 원래 그 뒤에 가장 바로 끝이 가장 화려해. 그래. 맞아, 그래, 그거 맞아. 그리고서 빵 터지는 거야. 왜냐면 그냥. 그래 추세 같거든요. 그치. 이제 더 좋아질 거다. 칠공주라는 이름이 붙으면 뭔가 붙으면 끝나. 그때 사람들이 주식 산 다음에 그래. 다 망하는 거야. 이래서 다 상투에 주식 사는 모두가 거야. 주식 얘기하면 상해 잡는 거라니까. 그때가 상투야. 어. 아이 고점 그때 근데 고점에 물리는 거죠. 내가 그 고점에 6개 샀다가 미국 주식. 미국 주식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초부터 종소세 맞고 나락을 이제 막 아. 마이너스 80% 막. 저도 오늘- 구입 다 있습니다. 많이 맞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칠공주가 빡센가 아니면 이저 빅세븐 이런 것도 약간 좀 웃기긴 하지 않아요? 원래 빅4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 근데 뉴캐슬은 또 빼긴 좀 애매하고 이제 사우디가 붙었으니까 예측하기 싫어서 그래. 근데 옛날에 어차피 이태리도 비슷했어요. 이태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빅3잖아. 아 그쵸. 유벤투스, 밀란, 양밀란이, 이태리인데 어. 요게 이제 빅3였는데 요 시기에 막 갑자기 좋은 선수들 막 나오고 엄청 로마라치오 붙고 돈 막 쓰면서 이제 선수들 막 영입하고 이러면서 로마 라치오랑 그다음 피오렌티나, 파르마 붙고 파르마 같은 팀까지. 파르마는 거의 신생팀인데 그죠. 여기가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유스 선수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치. 그러면서 이제 잘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통났죠. 아 사기다. 그래. 사기였다 이것이. 아니 근데 이때 이탈리아 축구는 사실 두 분은 네.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근데 경쟁이 진짜 빡세긴 했죠. 이탈리아 팀들. 빡셌지. 그러니까 8, 90년대는 네. 마라도나의 나폴리나 어. 파굴리파 키퍼가
또 열심히 발류카. 지켰던 삼프도리아 이런 팀들이 깜짝 팔류카는 형님 팔류카는 인테리죠. 근데 팔류카는 인테리입니다. 그래 인정해줄게. 근데 어쨌든 그런 깜짝 우승을 한 네. 경우는 있었지만 90년대 말에는 사실은 경쟁적으로 거의 끝물 투자를 사실 그러면서 그 팀들이 이른바 칠공주라는 팀들이 전부 우승도 할 수 있는 전력을 네. 서로 맞아요. 갖춰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가 좀 약간 오버페이스한 거지. 왜 그러냐면 과잉 투자죠. 내 생각에는 당시에 중개권료 시장도 그렇고 그치. 맞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유벤투스나 AC 밀란 이런 팀 빼고도 네. 라치오 같은 팀이다 예를 들어서 라치오, 크레스포, 후반 세바스티안 베로, 베로. 뭐 네드베드, 시메오네, 포브르스키, 미하일로비치, 네스타. 이런 와, 진짜 미쳤다. 이런 선수들을 지금 가치에서 환산해서 영입을 한다 치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어. 큰 금액을 주고 네. 주급을 보존하고 그치. 또 이적료를 또 지출하고 하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구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구조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중개권 시장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작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들이붓다 쓰는 그러니까. 거야. 버는 거는 수익 구조가 없는데. 수익 구조가 없이 세리아는 막판에 좀 너무 오버페이스하지 않아. 음. 이게 경쟁들이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르마 네. 같은 팀도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고 그치. 뭐 다 80년대 막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태리 경제 자체는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시기에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 클럽들은 그 전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 90년대는 이태리 클럽들이 UEFA 클럽 대항전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거든요. 막 유벤투스 3년 연속 결승 가고 UEFA 컵에서는 이태리 클럽들이 막 10년 동안에 뭐 대여섯 번 정도 계속 결승 다 가고 10년 내내 아마 갔던가 결승에 한 팀 이상은 무조건 올라갔었고 그때 우승은 5번, 6번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라리가 팀들이 막 많이 유로파 리그 하잖아요. 우승 예.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클럽들이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구단주가 돈으로 그냥 민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이탈리아가 그래도 상승세에 그치. 올라갔을 때니까. 있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선진국이니까요. 라치오든 또 벨루스코니의 밀란이든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치. 때려 박은 거야. 사실은 정상적인 구조라면 구단이 마케팅 수입이나 뭐 머천다이징이나 중개권료 배분으로 해서 투자한 만큼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자체적으로 구조가 이게 돼야 돼야죠. 정상인데 만들어놔야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그걸 못한 거죠.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당히 맞물린다고 맞아. 봐.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지금 같은 구조에서 프리미어리그가 중개권료 시장이 터지면서 네.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근데 원래는 사실 난 그런 생각도 하거든.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그거 좀 오바라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극점에 다다랐다. 너무 과해. 선수 이적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구단의 수익과 아무리 중개권료가 늘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중개권료 시장도 거의 끝물 단계에 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머천다이징을 다 포함한다 해도 점진적 발전은 있지만 그 속도에 비해서 지금 선수들의 이적료는 더 천정부지로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인건비 구조가 좀 있으면은 좀 힘든 상황으로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외부의 투자자들은 그러면 좀 저평가된 가치주가 어디냐? 지금은 세리아가 많이 쳐져 있구나. 글로 가죠. 또는 라리가가 많이 쳐져 있구나. 이쪽으로 다시 투자를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흥기나 뭔가 회복세에 있어야 사실은 들어가죠. 가능해. 그치. 근데 더 쳐져. 둘 다 픽스거든. 둘 다 픽스예요. 네, PIGS. 분데스리가야 뭐 저 49% 제도가 있기 때문에 4구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투자를 못 하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끝까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어. 프리미어 리그가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해서 결국 빼먹으려면 위에 공간이 좀 있어야죠. 천장이 있어. 성장.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은 중동자본이든 여기가 아직은 프리미어 리그로 또 들어오는 거야. 아마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프리미어 리그도 그 고점에서 끝은 있을 텐데. 또 빠지는 그래. 시점이 이제 생기겠지. 그때 누구였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이 정도의 가치의 시간이 얘기했어. 사람은 없다. 내가 그러니까 이적료에 몇 천억 막 이러니까. 저는 제가 호나우두가 네. 이적료 바르셀로나에서 인테르 갈 때 나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 시작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가 인간 가치는. 얼마였냐면 그게
달러로 한 3천만 불 정도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습잖아요. 지금 3천만 싸죠. 불. 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즘에 민재가 그냥 지금 4천만 그래 파운드가 수비수도 지금. 이제는 잘하는 수비수면 그 돈으로 못 사. 그치, 그치. 일단 3천만 불이라는 돈이 그때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한 350억, 60억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간 개인이 몸값이 한 사람이 그 정도다? 그때 그것도 90년대 말이잖아. 그치. 90년대 말 우리는 IMF 받고 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음. 스포츠가 아무리 뭐 우리나라 음. K리그랑 비교했을 때 저기는 선진 리그니까 뭐 시장도 크고 규모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게 말이 되나? 사과 상자 몇 개 나오려나?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상자? 5만 원짜리.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잖아. 그래, 심지어 10,000원짜리밖에 그때는 없었지. 만 원짜리였어. 이런 비슷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이 롤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쪽을 잘 몰라서 어.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기사들을 보면 롤이 한참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이 최저 연봉이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되게 비쌌어요. 몇십억. 롤판에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라는 게 무조건 그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대요. 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구단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다는 SKT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롤은 어. 좀 나은 게 저는 예전에 스타1 때도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때 막 선수들이 2억, 3억씩 받고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 기준에서는 되게 높은 돈이었는데. 되게 엄청나게 연봉 억대 고연봉을 연봉. 받는 거였고 귓상록 막 이거 한다고 아, 예, 그래서 예. 이영호랑 이재동이랑 막 붙는다고 네. 막 엄청나게 화제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산업이 거의 끝에 왔는데 스타원이라는 게임은 언제까지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되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음. 끝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나도 그랬어. 내가 그 생각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갔어. 간다. 왜냐면 스타원이. 그 이때 시공주 때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하고는 좀 다른 게 제가 100%는 모르지만 이때는 국적이 거의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치. 구단주들이.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7개의 구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즘에는 개인이 아니라 카타르 국부펀드,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UAE 아부다비 뭐 투자 그룹 네. 이런 데들이 팀을 사들이고 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달라진 것 같아. 옛날에는 축구판이라는 게 각 나라에 있는 부호들이 내가 그치. 축구를 그 좋아해서 그랬다면 프리미어리그가 달라진 거예요. 자본 시장이 좀 어쨌든 월드와이드 한 것 같아. 영국 옛날부터 영국은 금융을 원래 먹고 그치. 살았잖아요. 금융의 나라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여기에 일곱 그치. 팀에 투자를 하는 거면 이분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길게 갈 것이다. 어차피 여기서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아니, 돈 벌려고 부르는 게 그건 아니라 맞아요. 이거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영원할 수는 없다. 그렇죠. 끝은 있겠죠. 맞아. 어, 끝은 그- 있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에는 중동 시장의 산업 구조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걔네들도 이제는 석유, 가스는 물론 뭐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산업 쪽, 뭐 두바이도 그렇고 관광업을 유출시킨다든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또는 뭐 사우디도 지금 그쵸. 그런 도시를 뭐 네옴시티 네옴시티 같은 네옴, 거. 네옴. 그래가지고 해갖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지가 이미 꽤 됐거든. 네. 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단의 그런 투자도 내가 볼 땐 이렇게 취미로 투자하는 것 같진 않고 아니, 당연히 심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무언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자본들이 들어와서 너무 지금 인플레이션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개권 시장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중개권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일단 중국 시장이 앞으로 확 커질 수 거다.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이쪽보다도 막 판권이 더 낮았거든. 예전에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속도 자체가 중개권 걔네들 그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확장성이 그렇게까지 얘네들 예상보다 확 올라오고 있지 네. 않거든. 그래서 중개권 시장이라는 것도 내 생각에는 팽창되다가 한계를 느끼고 물론 이제 중동에서 투자하는 성격과 아니면 미국의 펀드들이 투자하는 성격은 다르죠. 다르지. 미국은 완전 돈 가져가려고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치를 키워서. 근데 요거는 내 생각에 10년 안에는 무언가 조금 더 격변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중요한 건 지금 세리아나 프리메라 리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모델을 가지고 지금 나가느냐인데 아 근데 세리에는 생각보다 많이 외부 자본들이 맞아. 들어왔어. 미국 자본 꽤 많이 들어가 미국 있잖아. 자본들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라리가가 골 때려 그치. 오히려. 네. 외부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 바로 오늘 당장 되게 난리가 났던 게 밀란에서 이제
말디니하고 마사라가 이제 잘린 것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말렸는데 여기도 결국 미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운영하다가 이제 레드버드라는 데를 팔고 레드버드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말디니와 마사라가 생각하는 건 팀이 이제 우승도 했고 그치. 챔스도 4강도 나가고 이제 좀만 더 하면 챔스 우승 다시 올라온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좀 더 쓰자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고 여기 레드버드 입장에서는 돈 뭐하러 써? 야 우리 지금 목표 오버 야 돈 얼마 안 쓰고도 이 정도 쓰면 되네 그냥 이거 유지해. 앞으로 안 쓰면 되지 그냥 진짜 기업가 마인드인 건데. 그리고 구장 새로 지어가지고 어. 산시로 나가고 구장 새로 지어서 이거 하면은 돈 앞으로 쭉쭉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나 여기서 이거 얹어가지고 팔고 나가면 되겠네 왜 나는 돈을 더 써? 이런 마인드로 어. 미국 자본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그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관점 때문에라도 이태리 클럽들은 당분간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저도 세리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저냥 이렇게 근데 다만 돌아가니까. 그건 있어요. 돈을 지금도 어쨌든 간에 최상위 클럽도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로마도 북미 구단주여서 경쟁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럽 클럽들한테 경쟁하려면 잉글랜드 클럽들이 선수들한테 주는 것만큼 돈을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그 연봉은 비슷하게 줘요 지금 세리 클럽들이. 근데 그건 잠재적인 위험은 될 수 있죠. 그치. 실제로는 돈을 그렇게 못 벌거든. 근데 주급은 많이 줘야 돼. 인테르가 토트넘보다 못 벌어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벌지 토트넘이 생각보다. 아니 토트넘은 근데 빅7 중에서는 되게 아래에 있는 그렇지. 팀이기 때문에 아스널, 토트넘이 사실 낮게 있는 편인데 아스널도 많이 내려온 거지. 옛날 같았으면 2, 3등 했을 팀인데 밀란이랑 인테르가 토트넘이랑 비슷비슷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나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죠. 여기가 얘기를 한 이유는 물론 지금 요즘에 세리아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오히려 세리아 쪽에서 좀 있겠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그건 그런 너무 부분들이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 제외하면 그죠. 여전히 맞아요. 시설법과 그치, 관련된 그치, 부분들이 관에서 다 소유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가 K리그처럼 맞아. 프랑스도 그래요. 그치 프랑스 리그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논외로 치면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야.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도 앞으로 그 언제까지 이렇게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될까에 대한 것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려고 구장도 새로 짓고 빚내서 에버튼도 지금 새로 새 구장. 지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걸로 또 다른 것들 부대 수입을 유치하고 뭐 심지어 NFL 팀도 초청해서 경기도 하고 여러 행사들 뭐 이벤트 그래서 부가 수익 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세리아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뭐랄까 관이 지금 좀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런 것들을 좀 개방적으로 풀고 조금 더 외부 자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 활로를 좀 열어주는 게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어. 그게 이태리 사람들이 별로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반대로 그래서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풀기만 해봐요. 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미국 애들이 바보가 아닌데 맞아.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클럽을 왜 사냐? 여기는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투자를 하기에 너무 그래, 부족하고 너무 좋은 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싸. 왜냐면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지금 저평가 완전 그렇지. 그 마인드로 생각을 근데- 저평가 우량주가 된 거야. 근데 미국 세리아가? 구단주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왜 여기다 투자를 들어가 있는 거는 얘네는 바로 돈을 바라는데 중동 자본이 아닌데 기름이 안 나는데 물론 미국 기름 나긴 나지만. 하지만 아니 미국은 세계 최대 그래서 산업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팍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 시대만 바뀌면 엄청난 부동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티 풋볼 그룹하고 만나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만나봤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레드불은 완전히 체계적이래요. 와 정말 만나면 가치관을 흔들 정도의 멋진 계획을 내놓고 다다다다닥 막 이런 게 있대요. 사실 뭐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사놓고 나중에 부동산이 그래도 제일 빨리 오르잖아요. 그렇지. 한번 이 터지면. 부동산 이거 이미 우리 거야. 근데 우리가 선수 팔아서 돈 벌까? 부동산이 더 비쌀까?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지. 부동산이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최근에 그래서 어떤 교수님 저한테 이거, 프랑스에 왜 이렇게 미국 구단주들이 많지? 이거 프랑스는 아직도 그 시설 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힘든데 국유화 얼마 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드 드 프랑스 사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안 판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네. 프랑스하고 이태리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딱 그거야. 그거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보통 그 시민구단 모델들이 많아요. 소시오 체제. 체제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든 아니 펀드든 간에 들어가서 이걸 완전 소유하기가 좀 재미를 어려운 못 봐.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맞아. 근데 프랑스랑 이태리는 야, 여기 리그들 다 보니까 빅5 어쨌든 5대 리그 안에 들어가네. 여기 그리고 심지어 비싸지도 않네, 애들이.
근데 여기 그쵸, 그리고 비싸지. 한때 다 잘하는 팀들이 있었고 여기 프랑스는 원래 나라가 잘 살고 그치. 이태리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도 잘 나갔었고 어쨌든 지금도 어쨌든 G7 아니에요 여기 이태리가 아 그러면 여기 사면 언젠간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그래도 한다. 들어가는 아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분데스리가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그 경쟁력이 왜 떨어지냐. 그 얘기 너무 풀어라. 많아. 그 풀어라. 50+1 풀라는 얘기 풀러라. 너무 근데 많고. 거기가 풀려봐요. 그러면 이미 진짜 그러면 독일은 독일이 떡상이야. 폭발적이야. 무조건 떡상이야. 그러니까 독일은. 저는 이게 다 관중권이 없어서. 연계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제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왔지만 10년 돌 거래. 그리고 무하마드 빈 살만이 항상 하는 게 그거래요. 사우디 협회장한테. 뭘 생각할 때 제발 제한을 두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항상 제한이 있으니까 그치. 그걸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야 얘네는 이게 중국 누군 옛날에 이미지야. 그럼 처음에 올라올 때 봐요. 야 그 돈에 사겠어? 그 돈에 사잖아. 하잖아.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투자해서 돈 못 버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아니 그래. 우리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도 범부들은 몰라요. 아니, 맞아. 그 제가 레드불이 네. 왜 지금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를 그쪽에 그걸 하는지. 동독 지역에 있는 그 인기 없는 네. 그 지역을 싸게 들어갔는지. 값에 매입을 했는지 50% 이상은 아니지만 아 얘네들이 투자할 줄 아는 그래. 거네. 나중에 그리고- 풀렸을 때 폭발성. 그렇지. 아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세리아 들어가는 이탈리아 많이 들어가더라고. 애들이 이제 내가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어. 내가 그래. 보니까 나는 그런 좀 이렇게 앞을 투자해. 누구도 앞은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바람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아니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현이 형을 봤을 때 지현이 형은 생각보다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리스크 있는 결정을 좀 꺼리는 편이야 이 형은. 그렇지 않나요 형?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 근데 망한 게 아니죠 벌기도 많이 사실. 버셨잖아요. 아니야. 망한 게 아니죠. 그걸로 네. 많이 못 벌고. 근데 저도 요즘에 그 우리가 만나는 세상하고 있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도 많이 다니고 중동도 다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 그게 뭐죠? 그분들도 그래도 이 목표가 다 있어요. 근데 되고 안 되고는 모르지.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그림을 되게 크게 그리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시티풋볼도 지금 다 체계를 만들었잖아. 나중에 비싸면 이제 이 안에서 생태계가 갖춰진다니까. 네가 팔아. 우리가 가져갈게. 예전에 맨시티에 그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 맨체스터 약간 외곽인데 거기가 이제 새로 네. 맨시티에서 여러 투자를 많이 했어. 경기장으로 오게끔 그 뭐야 뭐 고가처럼 네. 그것도 만들어주고 풋볼 아카데미부터 해서 거기 주위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해줬더라고. 알지? 네. 맨시티가. 맞아요. 그러면 그 그것도- 땅값 오른다니까. 그렇지. 그것도 땅값 오른다니. 부동산- 부동산이네.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한 번 아주 올라가면 비싸. 그 격차를 쫓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안 떨어. 안- 잘 안 떨어, 잘안 떨어져. 일단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너 종윤이 너가 여기 대표잖아 회사. 네? 응? 기획 부동산 팀 하나 만들어. 떴다방. 잘할 것 같아. 저요? 나라면 바로 속을 것 같아. 투자할 것 같아. 나라면 형이라면 너 얘기 듣고. 오늘 하나 사시죠. 리야드에 좋은 땅이 있어. MBS 저기 MBS 학원 바로 옆에다가 아니, 근데- 야, 잘할 것 같아. 기획 부동산 팀. 지금 약간 지원이 형이랑 혹했어 혹해서 지금. 그래요. 결국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적인 마인드로 갔다가 이렇게 커진 거. 그 전에 한참 어려워하던 이거 약간 한물 간 선수들이 오던 리그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건이 좋았던 거는 분명히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맞아, 갖고 영어에다가. 있는 그 런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세계에서의 그 위상 자체가 일단 다르고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위상 자체가 그치. 다르고 그다음에 영어 쓰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장점일 거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죽쓰던 리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쓰던 리그에서 지금은 반대로 그때 루퍼트 머독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권 그렇게 샀을 때 그래 대가리 초 맞았다 그 미쳤다 그랬지 다 저 병신. 그리고 아스널이 저 프랑스 감독 하나 저 새끼가 축구 알아? 야 일본에서 자기 축구 그 감독하는 스카이 애를 왜 데리고 와 약간 이거였지 그거. 근데 그 두 개가 엄청 대박을 친 거잖아요. 시키면서 그랬는데 돈 벌려고 뭐 퍼거슨이 하기에는 맨유를 데리고 너무 무리한 트래블을 투자 했지. 아니냐. 욕 많이 먹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탁월한 그 선견 거부들은 지명이었지. 아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실패해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EPL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때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런 운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안 커졌겠는가라고 나 물어본다면 나는
시간이 이 정도 지났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시작된 지 30년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여기가 1등 무조건 1등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당시에 루퍼트 머독도 미국 스포츠를 잘 알던 사람이 그치, 그렇죠. 좋아했죠. 네, 이해도가 있었으니까. 미국 스포츠는 당시에 페이퍼뷰 문화가 네, 있었거든. 맞아. 페이퍼뷰가 이미 있었어. 네. 출범하기 네, 전에. 네.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걔네는 이렇게 돈 주고 사는. 돈 주고 보는. 경기를 보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사실 그거를 유럽에 접목을 시킨 거죠. 심으면 나중에 미국처럼 될 것이다. 된다. 미국 프로스포츠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쵸. 똑같지는 않지만 그 미국식 마케팅 차용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스포츠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긴 해. 하지만 나중에 프리미어리그도 미국에 있는 프로스포츠의 어떤 형태로 그대로 갈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이 축구라는 좀 종류가 다르니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이 슈퍼리그가 한번 한번 호되게 당했죠. 슈퍼리그가 미국 모델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난 여전히 슈퍼리그는 계속 두드릴 거다. 저는 아마. 살아 있다고 보고 네, 계속 두드릴 거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슈퍼리그가 유럽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까지 4시간이면 날아간다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뉴욕 간다니까. 그 축구라는 형태가 그러니까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인기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싸움이 여기 EPL이 일단 슈퍼리그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 슈퍼리그를 아직까지 하려고 하는 쪽이라 이게 대결구도 비슷하게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UEFA가 유벤투스 징계를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그리고 내리면 얼마나 내릴 그거 것인가 되게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의. 유벤투스가 사실 슈퍼리그 맹주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세 팀 중에 하나. 왜냐면 걔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 우리 못 들어가면 여기서는 죽어. 그렇지. 근데 사실 똑같아. 그치. 이태리 모든 클럽들 다 똑같거든. 근데 원래 슈퍼리그 들어갔던 이태리 클럽들 그 팀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 저기 못 끼면 죽어. 근데 유베만 남아 있는 이유는 거기에 돈 제일 많고. 그렇지. 유벤 돈이 있으니까. 그래, 때려. 나 우리 징계 받아도 돼. 받아도 우리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슈퍼리그가 진짜 큰 변수가 될 수 맞아. 있다. 그리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계속 생각해요. 중계권 시장도 네. 완전히 유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 슈퍼리그로 인해서. 저는 여기 원래 슈퍼리그에 참가하기로 했던 그 팀들 예. 10몇 개 소위 말하는- 클럽들 아니 프리미어리그 클럽들 포함 소위 말하는 빅식스 6개. 걔네가 안 들어오면 힘들 거란 그치. 말이야. 근데- 얘네가 참여해야 슈퍼리그야.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 요즘에 MLS가 아직도 승강제가 없는데 팀들이 막 늘어나고 어. 가입비가 미친 듯이 오르고 맞아. 가입비가 천정부지로 쏟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왜 올랐더라고. 걔들이 그랬을까? 다음은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 거지. 맞아. 아, 근데 MLS는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걔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모델을 정착시키고 발전을 시켰어. 이미 구축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괜찮다.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언젠가는 어차피 영미인데 몇 시간 안 걸리면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영국, 미국을 붙여서 야, 이렇게 유럽 다 가 하고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래도 충분히 MLS 우승팀, 그다음에 EPL 우승팀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돼. 슈퍼컵 대신에 그래. 이렇게 붙일 수 이거 있겠지. 지금 다 투어 하잖아요. 엄청난 투어를 하지. 투어를 다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미국으로 가잖아. 보면 미국 많이 가지. 다 미국으로 가지. 다 미국으로 가자. 왜 다 미국으로 가겠어요? 그래. 아니면 아시아 오면 딱 일본만 가잖아. 일본 가지. 왜 거기 가? 뭐 싱가포르 정도 이제 좀 맥스.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에 시장이 큰 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있는 스포츠들 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크고 거기 선수들 돈? 그러니까 솔직히 축구 선수들 생각해보면 돈 진짜 얼마 못 받는 거야. 아, 거기- 왜냐하면 미국 거기 미국 스포츠에 스포츠에 비하면. 보면 뭐 야구, NFL, NBA. 특히 NBA 막 이런 거 보면은 돈을 뭐 5천만 불, 6천만 불 이렇게 연봉 막 그렇게 받아 그런 그냥. 식으로 돈을 버니까. 그게 그렇게 받으니까 괜히 천정부기 엄청난 아니야. 건데. 마이애미에 땅 사러 가야겠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미국에서 만약에 축구가 진짜 흥하게 했어. 미국에서 그럼 축구가 그만큼 흥할 수 있느냐. 스타스포츠의 비길만큼의 인기를 미국에서 축구가 가질 수 있겠느냐. 지금 20대 엄청 NFL 높아요. 때문에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들면 미국 정도로 5대 스포츠가 되면 그렇게 되잖아. 돈 쓰고 그래 내가 얘기해 5위까지 올라간다 쳐. NFL이랑 이미 오야, 이미 그 오야. NFL이랑은 당연히 안 그래, 되고 거기 돈 NFL이 왜? 압도적인 원탑이기 한 때문에 3위까지는 잘하면 희망은 그러면 저는- 사실 엄청난 이건데. 3위까지. 하키랑은 비등비등하게 NHL. 가고 NHL이랑 비등비등하게 가면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대단하죠. 선수들 돈 엄청 많이 받을 맞아요. 수 있고 아유, 지금 규모를 보세요. 그리고 나는 미국이란 나라는 축구가 그런 정도의 위상이 돼도 별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은 사실 안 되거든요. 다음 월드컵을
어디서 하는지 그래, 북미 생각해보면 됩니다. 맞아.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3개국에 걸쳐서 도시별로 월드컵을 한다는 사실 생각은 미국이지. 미국에서. 사실 그거는 미국이지 그거. 없고 저는 근데 뭐 어쩌다가 지금 미국 우리가 그 이탈리아 거래는 산업에 안 대한 되다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바꿔서 뭐가 더 치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리에는 이렇게 해서 사실 몰락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이른바 빅세븐으로 커졌을 때 그치.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근데 하모 우리 얘기는 11억인가. 그거였어요. 이탈리아 같은 끝물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단 끝은 언젠간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뭐 극복해낼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을 미국적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거의 한 15년 20년 갔지. 더. 세리아가 더 봐야 돼요. 당분간은 좀 더 봐야 된다. 네. 이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세리아처럼 무너지진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영국의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EPL이 그런다고 해서 뭐 전혀 흔들리는 기색이나 그런 거 전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전혀 공고해지고 있어. 그렇기 근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오히려 대부분이 외부 투자라는 거. 나 뭐 그거는 또 그게 장점도 될 수는 있는데 맞아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싹 빠져나갈 수도 있는 단점도 있거든. 그렇잖아. 철수.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게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예. 근데 모르죠. 10년 후에도 이런 위상일지는 알 그치. 수는 없겠지만 그 10년 정도는 진짜 오늘 모르죠. 며칠이지? 딱 10년 후에 요 날에 한번 다시 만나서 요 주제를. 아, 2033년 현충일에 33년 현충일에 우리가 10년 전에 딱 이 얘기를 했었는데 60세 요즘에 장지현과 33년 뭐 그 컨텐츠 유행이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거를 보면서 야, 타임캡슐처럼. 개소리를 하고 아니 있네. 그거는 100%입니다. 내가 저런 개소리를 했다고? 막 이래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